도련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리고 좀 철도 없고 버릇도 없고 그렇지만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갖고 있는, 머릿속에 걱정은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이 책의 주인공이 딱 그런 도련님입니다. 이번에 읽은 소설은 도련님이라는 소설이에요. 23살 사회초년생인 도련님이 도쿄에서 지방의 한 중학교 수학교사로 가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일입니다. 이 타협 없는 고집불통인 도련님이 책에서 가끔은 너무 까칠하고 불평불만이 많아서 좀 보기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순수해서 좀 안타까워 보일 때도 있어요. 이 책의 결말이 이런 도련님을 더욱 성장시켜서 어른스럽게 만들지, 아니면 도련님을 더욱 도련님답게 굳힐지, 그거는 좀 결말을 읽어도 잘 아직 판단이 안 서는 것 같아요. 도련님에게는 기요할멈이라는 하녀가 있어요. 나이가 많은 분인데 책을 보면은 도련님의 본명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련님으로 불려요. 근데 이 도련님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이 기요할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요할멈이 소설에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원래 기요할멈은 좀 가문 있는 집안의 자녀였는데 메이지 유신 때 집안이 몰락하게 되면서 이 도련님의 집에 하녀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도련님의 집에는 아빠, 엄마, 그리고 형, 도련님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도련님 성격이 워낙에 좀 자기만 알기도 하고 자기 주관이 너무 센 거죠. 좀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세고 이래서 사고를 되게 많이 치는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 아빠, 그리고 형까지도 항상 도련님을 혼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기요할멈만이 도련님을 되게 아끼고 예뻐라 했어요. 도련님의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몇 해 뒤에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 형과 도련님만 남은 거예요. 형은 부모님의 재산을 정리해서 동생인 도련님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사실 형과 도련님은 사이가 되게 좋지 않았고 도련님은 형을 되게 싫어했어요. 좀 형이 가식적이고 책에서 하는 말로는 남자인 형이 여자처럼 구는 부분이 막 있어서 그런 걸 되게 도련님은 싫어했거든요. 그렇게 돈을 나눠 갖고 그 형제는 그 뒤로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도련님은 그 재산,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학교를 다녀요. 공부를 해요. 수학교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수학교사가 뭐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고 도련님이 공부했던 학교의 교장이 도련님한테 제안을 한 거죠. 수학교사 할래? 특별히 고민 없이 알겠다고 해요. 왜냐면 그거 말고 뭐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시코쿠라는 지방의 한 중학교로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코쿠의 여관이나 하숙집은 좀 도련님 마음에 썩 들진 않았어요. 음식이 도쿄만 못했거든요. 게다가 기요할멈은 도련님의 식성을 잘 아니까 그 입맛에 맞춰서 항상 음식을 해줬었는데 이 여관이나 하숙집 같은 곳에서는 그런 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항상 도련님은 불만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지방의 사람들이 좀 인정 많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봐요. 왜 우리나라는 지방 살던 사람들이 서울 가면 눈 뜨고 코 베이는 곳이 서울이라고 하면서 도시 사람들을 되게 경계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보면 반대로 지방 사람들을 되게 앞뒤가 다르고 실속만 챙기려 하는 그런 사람들로 되게 비춰지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태도도 확확 돌변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좀 보여요. 이게 나라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 뭐 시대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 그냥 입장 차이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좀 지방 사람들이 되게 야근 구석이 많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근데 어쩌면 이게 도련님이 너무 정직한 사람이어서 그게 더 크게 보였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련님이 어느 정도로 정직하냐면 이제 처음 학교에 부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교장을 만나게 돼요. 이 교장이 이런저런 거를 바라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뭐 학생들의 모범이 돼야 될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이러면서 세세한 부분이 되게 바라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도련님이 듣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그러면 저는 이 일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을 해요. 그러자 교장이 바로 태도를 바꾸면서 내가 앞에 지금 말한 건 다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다고. 이 대목부터 약간 이 너구리 교장이 좀 우유부단하고 뭔가 직책에 비해서 너무 희말대기가 없이 줏대 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이 왜 너구리 교장이냐면 이 도련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입니다. 이게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모두를 별명을 붙여서 말을 해요. 물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좀 많이 친해지게 될 사람이 있어요. 그 같은 수학 교사인데 수학 주임 교사예요. 그분은 멧돼지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또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이가 좋지 않을 교감 선생님이 있는데 이 교감 선생님은 맨날 빨간 셔츠를 입어서 빨간 셔츠입니다. 이 교감 선생님 빨간 셔츠 옆에 항상 붙어 다니면서 아부를 막 떨어대는 아첨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미술 교사고요. 또 영어 선생님이 있어요. 그 영어 선생님은 도련님이 군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선하고 너그럽고 모든 걸 용서해주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별명이 끝물호박입니다. 처음 듣는 단어였거든요. 끝물호박. 기호 할멈과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어서 궁금하시면 이 소설 도련님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도련님은 아까 말한 수학 주임교사, 그러니까 멧돼지. 이 멧돼지한테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아요. 같은 수학 교사이기 때문도 있고 또 둘이 잘 맞거든요. 성향이. 이 도련님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23살. 그러다 보니까 좀 학생들이 많이 놀려요. 왜 학생들 타겟이 보면 보통 교생 선생님들 많이 놀리잖아요. 그게 약간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 하니까 더 놀리는 것도 재밌고 어른들은 그냥 이렇게 무시를 해버릴 수 있는데 약간 반응이 재밌잖아요. 또 더군다나 이 도련님은 외지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더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관심의 표현인 거죠. 학생들이 궁금하니까 더 놀리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좋을 텐데 이 도련님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이게 왜 놀릴 일이지? 이러면서 막 기분 나빠하고 이 지방이다 보니까 그 도쿄에서 자주 먹던 음식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 중에 경단과 메밀국수가 그곳에 있어서 도련님이 그걸 먹을 때 엄청 많이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학생들이 본 거죠. 또 동네가 좁다 보니까 소문도 잘 나기도 하고 도련님이 수업하려고 교실에 왔더니 칠판에 막 경단 뭐 2접시 7전 막 이런 식으로 써있고 귀엽죠? 되게 놀리는 게 귀엽잖아요. 근데 이걸 되게 그러니까 이거를 왜 저게 놀릴 일이야? 이러면서 도련님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련님이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인 사람이기 때문에 따지기도 잘 따져요. 불만도 많고 항상. 그래서 이런 마음에 든 생각들을 멧돼지한테 되게 많이 털어놔요. 이 불평불만을. 근데 멧돼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련님이 좀 어린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좀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너가 그런 불평불만을 갖는 건 다 좋은데 그걸 나한테만 얘기하라고 해요.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도 막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학교에 대한 안 좋은 소리나 이런 진짜 자기 속마음을 막 얘기를 했다가는 미움받기 쉬우니까. 근데 또 이 멧돼지라는 사람도 크게 도련님과 차이가 없어요, 성격이. 그러니까 불같은 면도 있고 본인의 이 주관이 센, 좀 정의로운 그런 약간 사람이에요. 멧돼지는 이미 미움을 샀어요. 누구한테 샀냐면 교감, 그러니까 빨간 셔츠한테 미움을 산 상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 그 끝물호박이라는 영어 선생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끝물호박은 약혼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약혼녀가 마돈나라는 별명을 가진 여자인데 이 동네에서 가장 예쁜 미녀였어요. 이 끝물호박의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 결혼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사이를 비집고 빨간 셔츠가 마돈나에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빨간 셔츠가 마돈나를 낚아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된 멧돼지가 화가 나서 교감한테 따지러 간 거죠. 뭐 따진다고 뭐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래서 교감이 이제
이 멧돼지를 안 좋게 보게 되고 둘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빨간 셔츠는 정말 좀 얕고 앞에서 하는 행동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판이하게 다른 그런 야가 빠진 사람이거든요. 끝모로박이 여자를 뺏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확실하게 처단을 해버려요. 지방으로 정근을 보내버립니다. 그것도 막 대놓고 억지로 막 보낸 것도 아니고 집안이 힘들어졌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뭐 정근이라는 뭔가 키워드가 살짝 나왔나 본데 그걸 물고 보내버린 거죠. 끝모로박이 원해서 보내주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보내버려요. 완전 깡시골로요. 그거에 더해서 이 빨간 셔츠는 멧돼지도 정근을 보낼 계략을 세우는데요. 학생들 간의 패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패싸움에 빨간 셔츠가 자기 동생을 시켜서 그 멧돼지와 도련님을 그 사건에 휘말리게 만듭니다. 그 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도 오고 이렇게 되면서 기사도 나고요. 그래서 멧돼지를 어쩔 수 없이 정근을 보내는 그런 일로 꾸며내요. 사실 이 일에 도련님은 휩쓸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둘 다 수학교사잖아요. 학교 측에서는 수학선생님이 둘 다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한 명은 있어야 되니까 이 멧돼지를 정근을 보낼 계략을 세우면서 도련님에게는 몰래 월급을 더 올려주겠다는 식의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본인 편으로 만들려고 한 거죠. 근데 도련님은 돈 따위에 굴복할 사람이 아니죠. 도련님은 멧돼지와 한편이 돼서 빨간 셔츠를 어떻게 골탕 먹일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빨간 셔츠는 그 아청꾼 있죠? 미술교사. 그 아청꾼과 항상 기생집을 많이 오갔어요. 하는 짓도 남의 여자도 뺐더니 기생집까지 다니고 깐 학교의 교감이라는 사람이 되게 웃긴 게 학교에서 회의가 한번 열리는데 이때 선생으로서의 자질 어쩌고 하면서 막 도련님이 경단이랑 메밀국수 막 먹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막 지적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지는 기생집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도련님이 기생집 와 다니는 거는 괜찮은 거냐고 막 대놓고 따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련님도 만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교사가 잘못 걸린 거지. 아무튼 그래서 멧돼지랑 도련님이 기생집 앞에서 잠복을 해요. 몇 날 며칠 잠복을 합니다. 얘네가 언제 나타나나.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나타나요. 근데 뭐 그때 시기가 막 카메라가 있고 막 이런 시기가 아니니까 증거를 막 남기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 순간을 덮쳐요. 아청꾼과 빨간 셔츠가 기생이 들어갔던 여관에서 나오는 그 순간 쫓아가요. 쫓아가서 짜잔 하고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이 빨간 셔츠와 아청꾼이 되게 놀랐겠죠? 되게 놀랐는데 나 몰라라 해요. 막 아닌데 이런 아닌데를 시전합니다. 그러자 멧돼지가 그래? 멧돼지답게 막 빨간 셔츠를 패버려요. 뚝배기! 멧돼지는 이미 정근이 확정이 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하는 짓도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 진짜 얼마나 패버리고 싶겠어요. 그렇게 빨간 셔츠를 막 패는 멧돼지를 보고 도련님도 아청꾼한테 에잇! 이러면서 도련님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왜 둘 다 맞고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둘이 막 맞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속 시원하게 멧돼지와 도련님은 복수를 한 거죠. 뭐 빨간 셔츠도 지드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못 한 거예요. 그렇게 맞고도. 그래서 멧돼지와 도련님은 속 시원하게 그 마을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도련님은 도쿄로 다시 와요. 도쿄로 다시 와서 항상 그리워했던 기호 할멈을 데리고 같이 살게 됩니다. 지방에 있었을 때처럼 넓고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또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해서 기호 할멈이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돌아가시게 될 때까지 같이 살게 됩니다. 도련님다운 결말이죠. 근데 사실 이런 순수함은 어느 정도까지는 갖고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걸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흙탕물도 튀고 뭐 똥물도 튀고 이런
내가 지저분해지는데 결국 이 지저분해지는 것 자체에 적응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긴 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도련님의 처지가 그거를 순수함을 잃지 않아도 살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테고요. 거기에 또 도련님이 워낙 용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가능했겠죠. 이 책의 작가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스메 소세키라는 일본 작가인데 일본의 천엔짜리에 담겨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책이 이제 고전소설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한데 생각보다 내용이 어렵지 않고 또 표면 위에 많이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어서 그냥 후루룩 담백하게 읽기 좋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책 읽으러 가볼게요.